혹시 철분이 하루 권장량의 6배나 들어있는 식품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달래입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식물이 겨울철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래의 놀라운 효능,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겨울 달래는 봄나물의 대표 주자로 알려진 달래를 겨울철에도 섭취할 수 있도록 재배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래를 봄에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은 하우스 재배 기술이 발달해서 겨울철에도 신선한 달래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겨울 달래는 추운 날씨를 견디며 자라기 때문에 영양소가 더 풍부하게 농축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달래는 백합과의 여러 해살 잎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달래를 식용과 약용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달래의 효능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이 소화되게 하며 배탈로 토하고 설사하는 것을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달래를 소산 또는 야산이라는 이름으로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비늘줄기 부분을 말려서 약으로 쓰는데요. 온중, 하기, 소곡, 살충의 효능이 있어서 여름철 배탈 증상을 치료하고 종기와 독충에 물린 것을 가라앉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달래를 오신채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자양강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달래가 작은 마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자 이름을 보면 마늘은 대산, 달래는 소산으로 불립니다. 크기만 작을 뿐 마늘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단군 신화에서 곰이 먹었다고 나오는 산이 사실 마늘이 아니라 달래였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달래는 우리 민족과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일본에서도 달래를 노비루라고 부르며 봄나물로 즐겨 먹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는 달래를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의 건강 장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달래 같은 토종 나물을 꾸준히 먹는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 트렌드가 슈퍼푸드를 찾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달래야말로 진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달래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빈혈 예방과 개선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 따르면 생달래 100g에는 철분이 3.51mg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하루 필요 섭취량의 무려 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 생성에 필요한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여주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로 인해 철분이 많이 손실되는데요. 달래를 꾸준히 섭취하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액순환 개선과 혈관 건강입니다. 달래의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에도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데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신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30%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혈전 형성을 예방해서 동맥 경화나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면요. 알리신이 체내에 들어가면 황화수소라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이 황화수소가 혈관 벽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게 되는 거죠. 마치 좁은 길이 넓은 고속도로로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달래에는 비타민 A, B, C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의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겨울철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달래를 꾸준히 먹으면 감기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달래를 하루 50g씩 8주 동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감기 발생률이 약 45%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달래의 알리신과 비타민C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효능은 소화 촉진과 식욕 증진입니다. 달래의 알리신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 작용을 돕습니다. 겨울철에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달래를 먹으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또한 달래 특유의 향과 맛이 미각을 자극해서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겨울철 입맛이 없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간 기능 개선입니다. 달래의 알리신 성분은 간에서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효소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간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달래는 항암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달래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과 베타카로틴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달래의 5가지 핵심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빈혈 예방,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소화 촉진, 간 기능 개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달래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달래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달래의 영양소는 열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섭씨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빠르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달래 무침이 대표적인 생식 방법이죠.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5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대략 한 줌 정도의 양입니다. 1회 섭취량으로는 30g 정도가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리 방법을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래 무침입니다. 손질한 달래를 5cm 길이로 썰고 간장, 고춧가루, 식초, 참기름, 통깨를 넣어 무쳐 먹으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식초를 넣으면 달래의 비타민C가 파괴되는 시간을 늦춰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달래 된장국입니다. 끓는 물에 된장을 풀고 마지막에 달래를 넣어서 80초만 끓이면 됩니다.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달래 간장 양념입니다. 잘게 썬 달래에 간장, 참기름, 깨를 넣어 비벼서 두부나 고기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달래는 잎이 연해서 쉽게 시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달래에 물을 살짝 뿌려준 뒤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감싸서 비닐팩에 넣어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흘에서 닷새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관이 필요하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됩니다. 냉동한 달래는 국이나 찌개에 사용하세요. 신선한 달래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잎이 진한 녹색이고 뿌리는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둥근 것이 좋은 달래입니다. 알뿌리가 적당한 크기인 것을 고르세요. 너무 크면 식감이 질기고 너무 작으면 맛이 약합니다. 줄기가 시들거나 누렇게 뜬 것은 피하시고요. 경제성 측면에서도 달래는 정말 훌륭합니다. 시장에서 한 단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부분이 거의 없어서 알뜰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고기와의 조합입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반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달래의 알리신과 칼슘 성분이 육류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달래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흡수율이 약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달래 무침을 곁들이면 정말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의 조합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한 식품입니다. 달래의 풍부한 비타민 C가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영양 균형을 맞춰줍니다. 두부에 달래 간장 양념을 얹어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약 30%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꿀과의 조합입니다. 달래와 꿀을 배합하면 강장 작용과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충과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달래를 꿀에 재워서 차처럼 마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체질별 달래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크게 한 체질과 열 체질로 나눕니다. 한 체질은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달래는 특히 좋습니다. 달래는 기운이 따뜻한 식품이라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반면 열 체질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분들은 달래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열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달래의 효능이 다릅니다. 40대에서 50대 분들은 달래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주목하세요. 이 나이대부터 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달래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달래의 빈혈 예방 효과와 면역력 강화 효과가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달래가 이를 보완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달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달래를 늘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 입문에는 많이 먹으면 심장을 손상시키고 눈까지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달래의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이 화를 조장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 체질의 경우 과다 섭취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의 주의사항입니다. 눈병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달래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달래의 매운 성분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궤양이나 위염이 심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래의 알리신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파나 마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달래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 복용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래의 알리신이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달래를 먹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달래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래는 봄에만 먹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하우스 재배로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달래를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는 오해입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달래를 오래 끓여야 맛있다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짧게 조리하세요. 지금까지 겨울 달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달래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고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하루 5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열 체질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